할머니, 왜 냄새나요? 그 말 한마디에 심희자 할머니, 72세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7살 손자 민준이가 방에서 뛰어놀다 말없이 다가와 그렇게 말했다. 그 말에 며느리는 놀란 듯 민준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말은 화살처럼 가슴 깊숙이 박혔고 아무리 떼어내려 해도 자꾸 생각이 났다. 그날 밤 심희자 할머니는 방 한구석에서 이불을 덮어쓴 채 한참을 울었다. 평생을 청결하게 살아왔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동네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고 속옷과 옷은 항상 깔끔하게 갈아입었다. 머리도 말끔하게 단정히 빗어 넘겼다. 명절이면 고운 한복을 입고 웃으며 가족들을 맞이했다. 그런데 손자가 냄새가 난다고 말하다니.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장난처럼. 며느리는 괜찮다고 했지만 민준이는 그 이후로 할머니 무릎에 잘 앉지 않았다. 예전에는 TV를 볼 때마다 할머니 무릎하며 달려왔는데 이젠 거리를 두고 앉았다. 안아달라고 해도 몸을 비틀며 피했고 심지어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도 보였다. 심희자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되뇌었다. 내가 냄새가 나나?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손자의 행동이 너무 분명했다. 예민한 아이들은 솔직하다. 좋으면 웃고 싫으면 피한다. 그 순간 할머니는 자신이 외로워졌다는 걸 처음 실감했다. 며칠 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윤순의 할머니와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신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순애야, 너 혹시 나한테 냄새나니? 윤 할머니는 놀라며 손을 잡았다. 무슨 소리야, 미자야. 무슨 일 있었어? 신할머니는 손자의 말을 이야기했다. 말을 꺼내는 데만도 시간이 걸렸지만 입 밖에 내고 나니 갑자기 숨이 막히듯 창피하고 서글퍼졌다. 아무리 나이 들어도 그런 말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 그날 밤 잠도 안 오고 그 아이가 다시는 나를 안 안아줄까봐. 그 말을 들은 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런 적 있어. 우리 손녀가 나한테 할머니 냄새난다고 했을 때 그냥 웃었지만 사실 꽤 오래 마음에 남았어. 나도 혹시 냄새나는 사람일까?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 그 순간 심희자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란 걸 깨달았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을 깔끔히 살아온 자신도 주변에서 사랑받던 윤 할머니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며칠 뒤 신할머니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강 강좌에 참석하게 되었다. 강연자는 노인 전문 내과의사 이상호 박사였다. 그는 무려 30년간 10,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진료한 경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였다. 이 박사는 인사 후 조용히 이렇게 물었다. 여러분 중 혹시 버스에서 자리가 비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몇몇 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주가 예전만큼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 이 박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나는 노인 냄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민감한 주제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순간 강의실 안이 고요해졌다. 모두가 숨죽이며 그의 말을 들었다. 이건 결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 대사 작용이 달라지고 피부에서 나는 피지 성분도 변합니다. 특히 50대 중반부터 노네날, 나니넬이라는 물질이 증가하면서 특유의 냄새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 냄새는 본인은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박사는 실내를 둘러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이 냄새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주나 가족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경우 가족들도 말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속으로만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이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이 박사의 말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읽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냄새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완전히 없앨 수도 있습니다. 단 3분, 매일 몇 가지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말입니다. 그 순간, 심이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마음에 작은 빛이 들어오는 걸 느꼈다. 이건 늦은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다. 그저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었다. 심이자 할머니는 건강 강좌가 끝난 뒤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이상호 박사의 이야기는 그녀의 머리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다. 노네날이라는 생소한 단어부터 땀과 피지의 변화까지 모든 설명이 이상할 만큼 그녀의 상황과 꼭 맞아떨어졌다. 그날 밤 할머니는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냄새 나는 사람인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예전보다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손자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할머니 냄새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관계의 거리였다. 예전엔 가깝던 손자와의 마음의 거리, 함께 안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만든 공간. 며칠 뒤 동네 작은 마트에 들른 신할머니는 오랜 친구인 김정자 할머니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자야, 혹시 너도 손주한테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무슨 말? 냄새 난다는 말. 할머니 냄새. 정자 할머니는 순간 눈을 피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지. 나도 처음엔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매일 샤워하고 손수건에 한기도 뿌리고 다녔는데 며느리가 문득 그러더라고. 애들이 할머니 방에 오래 있으면 머리가 아프대.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신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냄새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러나 분명 존재하는 거리였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꺼내자 다른 이들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동네 교회 권사였던 박순자 할머니는 손녀가 내 침대 위에 앉기를 싫어하더라. 냄새 때문이란 걸 나중에야 알았지라고 말했다. 오랜 직장생활 후 은퇴한 남기호 할아버지는 아들이 내 방에 오면 창문부터 런다. 난 그게 습관인 줄 알았는데 요즘 들어 이유를 알겠더라고라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왜일까?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부끄러움 때문이었을까? 아니다. 그것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배려의 침이었다. 가족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 손주는 솔직하지만 자식들은 조심스러웠다. 말하면 상처 줄까봐. 상처받으면 멀어질까봐. 하지만 그 침묵은 또 다른 벽을 만들었다. 냄새는 말보다 더 확실하게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었다. 심미자 할머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냄새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관계의 언어였다. 말보다 더 강력한 신호였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선택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외면하는 것.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라며 그냥 넘기는 것. 또 하나는 마주하는 것. 나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용기 내는 것. 그날 밤 신할머니는 결심했다. 나는 다시 민준이의 할머니 무릎이 되고 싶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시장에서 부드러운 떼수건과 모양 바디워시를 샀다. 그리고 샤워를 하며 처음으로 내 몸의 냄새를 의식하며 구석구석 닦았다. 목덜미, 귀뒤, 가슴 밑, 겨드랑이, 배꼽, 발가락 사이. 그동안 대충 넘겼던 부위들을 천천히 부드럽게 닦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나를 돌보지 않았구나. 피부를 닦는 행위는 단순한 청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연습이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놀러왔다. 예전처럼 방으로 달려오진 않았지만 다가왔을 때 표정이 조금 달랐다. 신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민준아, 할머니랑 잠깐만 앉자. 민준이는 망설이다가 곁에 앉았다.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냄새 안 나요. 그 말에 신미자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작은 변화가 그녀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건강센터를 찾아갔다. 이상호 박사의 강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된다고 했다. 신할머니는 이제 알고 있었다. 냄새는 바꿀 수 있다. 냄새는 숙명이 아니다. 그건 선택이고, 노력이고,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진짜 방법을 배우기로. 신미자 할머니는 건강센터에서 받은 강의 전단지를 조용히 펼쳐보며 이상호 박사의 말을 떠올렸다. 노인 냄새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말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고 동시에 궁금증도 자아냈다. 정말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한 걸까?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그것을 말해주지 않았던 걸까? 며칠 후 신할머니는 다시 강연에 참석했다. 이 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다. 오늘은 냄새의 원인, 즉 노인 체취가 왜 생기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다. 첫 번째 이유는 땀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보통 젊었을 때는 하루에 약 500ml에서 1리터 정도의 땀이 배출됩니다. 이 땀은 단순히 몸을 식히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신미자 할머니는 놀랐다. 자신은 땀이 거의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게 좋은 것이라 믿어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땀샘의 기능이 떨어져 땀의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땀이 적게 나면 몸에 쌓인 노폐물이 피부에 남게 되고 이것이 세균의 먹이가 되어 특유의 체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박사는 실제 사례를 들었다. 제가 진료한 71세의 배정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땀도 안 나고 매일 샤워도 하는데 왜 냄새가 나는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땀이 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부에 남아 세균과 결합해 냄새를 만든 것이죠. 그 말은 청중들에게 매우 생소하면서도 설득력 있었다. 땀이 많아서 나는 냄새만이 아니라 땀이 없어서도 냄새가 날 수 있다는 사실. 두 번째 이유는 피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 즉 피지 성분이 나이가 들수록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의 피지와 노년기의 피지는 화학적으로 구성 성분이 다릅니다. 이 박사는 화면에 노네날, 나넬이라는 단어를 띄웠다. 노네날은 50대 중반부터 피지 속에서 생성되기 시작하여 6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지방산 산화물입니다. 이 물질은 젊은 사람에게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노년기에는 피부 표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희귀한 묵은 이불 같은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신미자 할머니는 갑자기 손자의 말이 떠올랐다. 할머니, 이불 냄새 나요. 그 말이 지금 와서라 정확히 이해되었다. 노네날은 일반적인 세정제나 향수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몸속의 피지 분비와 산화작용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냄새를 없애려면 표면만 닦는 것이 아니라 몸의 대사와 생활습관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 박사는 말을 이어갔다. 세 번째 이유는 입안의 환경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타액 분비량이 줄어들어 입안이 자주 마르게 됩니다. 침은 익숙, 세균을 씻어내고 산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침이 줄어들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구취가 심해집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말했다. 요즘 들어 말할 때 입에서 쓴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점점 말을 아끼게 돼요. 이 박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구강 건조는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는 냄새는 가족이나 손주들이 가장 먼저 감지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심이자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자신이 말이 줄어든 이유가 단순한 노화나 기력 저하 때문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입냄새에 대한 무의식적인 불안감 때문이었을지도 몰랐다. 이 박사는 말을 마무리하며 강조했다. 요약하자면 나이가 들면서 냄새가 나는 주된 이유는 땀의 감소, 피지의 변화, 구강 내 세균 증식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이해하고 관리하고 실천한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고 다시 가족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이자 할머니는 새로운 다짐을 했다.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들을 더는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이것은 단순한 노인 냄새가 아니라 인생의 흔적이고 더 나은 삶을 향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심이자 할머니는 강의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드럭스토어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진열대에는 다양한 향수와 바디미스트, 탈취제가 반짝이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런 제품을 하나쯤 사고 싶었다. 냄새가 문제라면 좋은 향으로 덮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녀는 예전부터 늘 고운 냄새가 나는 사람이고 싶었다. 명절이면 한복 안쪽에 은은한 본 냄새를 풍기던 어머니가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이상우 박사의 말을 들은 이후로는 생각이 바뀌었다. 냄새는 덮는 게 아니라 씻어내야 하는 거구나. 며칠 후 열린 강연에서는 노인 채취 관리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실생활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그중 한 사람, 69세의 남기호 할아버지가 직접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저는 평생을 깔끔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매일 샤워하고 손톱도 깨끗하게 다듬고 셔츠에 주름 하나 없도록 다려 입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향수를 뿌렸어요. 비싼 프랑스산 향수도 써봤죠.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제 방에 들어오더니 인상을 찌푸리는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말하기가 쉽지 않은 듯 보였다. 그 아이가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좋은 냄새를 풍기려고 노력했는데 그 냄새가 오히려 아이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청중 중 몇몇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보다 깔끔함에 자부심을 가졌던 남기호 할아버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이상호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이건 매우 흔한 실수입니다. 냄새가 난다고 느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향수를 찾습니다. 하지만 향수는 일시적인 가림일 뿐 냄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는 시각자료를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다. 노네날이라는 물질은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만들어지는 강한 채취입니다. 이 냄새는 다른 향과 섞이면 오히려 더 복합적이고 불쾌한 냄새로 변합니다. 즉, 향수는 좋은 냄새를 덧씌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냄새와 섞어 지저분한 화장실에 방향제를 뿌린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강의실 안은 조용해졌다. 그 누구도 비난받을 일은 아니었지만 많은 이들이 속으로 반성하고 있었다. 우리는 채취를 감추기보다는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씻어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청결과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이자 할머니는 남기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떠올랐다. 그녀도 며칠 전 드럭스토어에서 향수 대신 무향 바디워시를 고른 자신을 떠올렸다. 그 작은 선택이 얼마나 현명한 결정이었는지를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남기호 할아버지는 강연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다. 저는 향수를 끊고 나서 매일 아침 귀 뒤와 목덜미, 겨드랑이, 가슴 밑을 천천히 씻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어느 날 손녀가 다시 제 무릎에 앉더군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 하나가 모든 답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몇몇 어르신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나도 향수를 좋아했는데 오늘부터는 자제해야겠어. 그냥 씻는 게 더 낫지. 요즘은 좋은 바디워시도 많더라고.
나는 이제부터 기 뒤도 꼭 닦을 거야. 그동안 너무 대충 했나 봐. 심미자 할머니도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나도 다시 민준이랑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저녁, 신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욕실에서 샤워를 하며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짐했다. 향기로 감추려 했던 지난날의 자신에게 미안했고, 이제는 깨끗하게 씻고 향기보다 깨끗함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녀는 바디워시를 손에 덜어 기 뒤를 부드럽게 닦으며 속으로 속삭였다. 민준아, 다음엔 꼭 내 무릎에 다시 앉아주렴. 냄새를 감추려 하지 말고 씻어내야 한다. 신미자 할머니는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어디를 신경 써야 하는지는 아직 막연했다. 그저 열심히 샤워하고 뽀송뽀송한 수건으로 몸을 말리는 정도.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건강 강좌에서 이상호 박사는 훨씬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여러분, 오늘은 실제로 냄새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를 알려드릴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세 곳만 제대로 씻어도 채취의 90%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어디일까?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예상해보았다. 겨드랑이, 발, 머리. 첫 번째는 바로 살이 접히는 부위입니다. 이 박사는 목덜미, 귀 뒤,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등 피부가 접히는 모든 곳을 예로 들었다. 이 부위들은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땀이 마르지 않고 피지와 노폐물이 축적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샤워할 때 이곳을 대충 씻거나 아예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미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매번 귀 뒤쪽이나 가슴 밑은 그냥 물로만 헹구고 지나친 적이 많았다. 특히 귀 뒤와 목덜미는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아 자주 빠뜨리는 부위입니다. 이곳은 논의 날이 집중적으로 생성되는 대표적인 부위이기도 합니다. 샤워할 때 부드러운 수건이나 전용 샤워 타월로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박사는 예시로 68세의 최영자 할머니 사례를 들었다. 그녀는 평생을 청결하게 살아왔지만 한 번도 가슴 밑을 따로 닦아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부위를 집중적으로 씻기 시작한 뒤 며느리가 요즘 들어 방 안 공기가 훨씬 산뜻해졌다고 말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두 번째는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겨드랑이, 가슴, 그리고 특히 두피입니다. 이 박사는 두피를 특히 강조했다. 머리를 감을 때는 단순히 샴푸를 바르고 물로 헹구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 모발 사이에 쌓인 피지와 먼지는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신할머니는 머리를 감을 때 손끝보다는 손바닥으로 대충 문지르던 습관이 떠올랐다. 내가 귀찮아서 대충 했던 게 원인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또한 남성 어르신들은 가슴이나 배에 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위도 비누나 바디워시를 충분히 사용해 거품을 내고 털 사이까지 꼼꼼히 씻어줘야 합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남성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얘네가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효과가 없었는지 알겠어. 등 쪽은 도구를 써야겠네. 맞습니다. 이 박사는 웃으며 덧붙였다. 등은 혼자 씻기 어려운 부위이므로 긴 손잡이가 달린 등 전용 브러쉬를 활용하세요. 이런 도구들은 생각보다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대표적으로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입니다. 이 박사는 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은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발가락 사이, 발 뒤꿈치, 발바닥까지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킨 후 양말을 신으셔야 합니다. 이어 그는 69세의 김영수 할아버지 사례를 소개했다. 발 냄새 때문에 며느리가 집에 오면 환기를 시켰고 손주도 다가오지 않던 상황이었지만 하루 한 번 발을 씻고 말리는 습관을 들이자 상황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한다.
심의자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발가락 사이까지 씻지 않았던 것 같다. 그냥 발 전체를 헹구는 정도였지. 그녀는 그날 밤 작은 숭고를 들고 욕실에 들어갔다. 목덜미를 천천히 닦고 귀 뒤를 살살 문질렀다. 그리고 발가락 사이를 하나하나 닦으며 처음으로 느꼈다. 내 몸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었던가. 샤워가 끝난 후 할머니는 수건으로 온몸을 부드럽게 닦고 로션을 천천히 바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미자야, 잘했어. 이건 단지 냄새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너를 다시 소중히 여기는 과정이야. 그날 밤 그녀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심의자 할머니는 요즘 하루하루가 새롭다. 전에는 샤워가 그냥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였다면 이제는 내 몸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아껴주는 의식이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샤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몸에서 나는 냄새는 겉을 닦는 것뿐 아니라 몸속 상태와 생활 습관 전체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이상호 박사의 강의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의 강의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외출 후 옷을 갈아입고 손을 씻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몸 안을 씻는 데에는 무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몸 안을 깨끗하게 비우는 습관이야말로 체취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신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땀을 적게 흘리고 물도 하루에 몇 잔 마시지 않는 편이었다. 첫 번째 습관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 박사는 설명을 이어갔다. 물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정화 수단입니다.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시켜주고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 냄새를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청중 중 한 어르신이 손을 들고 물었다. 박사님, 저는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서 귀찮던데요. 이 박사는 웃으며 답했다. 그건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몸이 원활하게 노폐물을 내보낸다는 뜻이니까요.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귀찮아서 물을 안 마시면 독소가 몸속에 쌓여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그는 물 마시는 시간을 제한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점심 식사 전과 후에 한 잔씩, 오후 3시쯤 한 잔, 저녁 식사 전과 자기 전 한 잔, 이렇게 6잔을 기준으로 마셔보세요. 매번 조금씩 나누어 마시면 부담도 없고 습관이 됩니다. 심의자 할머니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물 마시기 실천을 시작했다. 작은 유리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 두고 아침마다 스스로를 다짐했다. 내 몸 안을 청소하는 시간. 처음엔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며칠 후부터는 피부가 덜 가렵고 입안도 덜 마른다는 걸 느꼈다. 두 번째 습관은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이상호 박사는 강조했다. 운동이라기보다는 햇볕을 받으며 2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피부 표면의 세균이 줄어들고 적당한 땀이 나면서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했다. 무릎이 아픈데 걷기 어렵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공원이나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땀이 많이 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인 움직임 자체입니다. 신할머니는 인근 공원의 벤치까지 걸어가 보기로 했다. 처음엔 5분도 채 안 돼 숨이 찼지만 며칠이 지나자 점점 익숙해졌고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상쾌한 시간이 되었다. 햇볕이 살짝 비치는 오전 9시 반쯤 그녀는 모자를 쓰고 천천히 걸으며 피부에 스치는 바람과 햇살을 즐겼다. 그때마다 그녀는 느꼈다. 나는 아직도 충분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습관은 샤워 후 충분히 말리기와 보습하기입니다. 이 박사는 피부의 건조함이 각질을 증가시키고 그 각질이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 건조해지기 쉽고 이때 피부의 보호막이 손상되면 피부의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한 후에는 꼭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순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심미자 할머니는 처음엔 로션 바르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며칠 만에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가려움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했다. 그녀는 쌀 오후 거울 앞에 앉아 팔과 다리에 천천히 로션을 바르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미자야, 오늘도 잘했어.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이 작은 변화들이 내 삶을 바꾸고 있어. 이 세 가지 습관은 단순했다. 하지만 그것이 일상 속에서 지속될 때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다. 신할머니는 이제 물 마시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샤워하는 시간이 기다려졌다. 그 시간들이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니라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진짜 의미의 삶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예전보다 피부톤이 맑아졌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민준이가 집에 놀러왔다. 할머니, 오늘 한기 나요. 그 한마디에 심미자 할머니는 속으로 조용히 웃었다. 한기가 난다는 말보다 자신이 다시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다. 심미자 할머니는 요즘 매일 아침 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산책 후 돌아와서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몸을 부드럽게 닦아낸 뒤 자신의 피부에 로션을 바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상우 박사의 강연에서 음식이 곧 냄새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녀는 다시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이 몸에서 어떤 냄새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박사는 강단에 서며 첫 마디를 꺼냈다. 사실 채취는 단순히 피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혈액을 통해 전신을 돌고 피부와 땀, 숨결로까지 영향을 줍니다. 즉, 식습관을 바꾸면 채취도 바뀔 수 있습니다. 신할머니는 순간 떠올랐다. 며칠 전 저녁, 매운 김치찌개를 먹은 날은 다음 날 아침 샤워를 해도 뭔가 얼큰한 냄새가 남아있던 기억. 정말 음식이 몸에서 항으로 표현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항산화 식품입니다. 이 박사는 슬라이드에 빨간 토마토, 초록 브로콜리, 보랏빛 블루베리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항산화 식품은 우리 몸의 노화를 막고 피지산화를 줄여 냄새의 원인을 제거해줍니다. 특히 노뇌날 생성을 줄이려면 비타민 C, E,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 토마토, 사과, 딸기, 고추, 시금치, 양배추, 다시마 등을 추천했다. 신할머니는 메모장에 조심스럽게 써내려갔다. 사과, 토마토, 현미, 배추김치, 깨. 이 박사는 이어 강조했다. 두 번째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입니다. 섬유질은 장내 독소를 흡착하러 배출을 돕고 변비를 예방해 몸에서 나는 냄새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는 사례를 하나 들었다. 75세의 박순자 할머니는 늘 변비에 시달리셨습니다. 냄새도 심하고 피부도 칙칙했죠. 하지만 아침마다 현미밥과 나물 반찬, 미역국을 드시기 시작한 후 배변이 원활해지고 냄새도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미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자주 변비로 고생했는데 며느리는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화장실에 디퓨저를 두고 간 걸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기로. 세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이상우 박사는 한국인의 식탁에 항상 있는 된장, 청국장, 김치 등을 예로 들었다.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소화를 돕고 냄새의 원인을 줄여줍니다. 단, 너무 짜게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짠 음식은 신진대사를 저하시켜 오히려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할머니는 순간 깜짝 놀랐다. 자신은 김치를 짜게 담그는 편이었고 된장찌개도 간간하게 먹어야 맛이 난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싱겁게가
건강과 한기를 지키는 비결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네 번째는 마늘과 양파처럼 강한 향을 가진 식품입니다. 청중들은 의아해했다. 그런 음식은 오히려 냄새를 만드는 게 아닐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구취나 땀 냄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체내 세균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며 장기적으로 체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박사는 하루에 생마늘 한 쪽 또는 조리된 마늘을 규칙적으로 섭취할 것을 권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세요. 커피, 홍차, 술은 몸을 탈수시키고 냄새를 더욱 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었다. 김철수 어르신은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을 드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늘 창문을 열고 집안 공기를 환기시켰죠. 술을 끊고 보리차로 바꾼 뒤 아들은 더 이상 창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미자 할머니는 문득 자신이 자주 마시는 믹스커피를 떠올렸다. 이것도 줄여야겠구나. 그녀는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사과 한 봉지, 방울토마토 한 팩, 현미쌀 1kg, 그리고 무가당 보리차 티백을 샀다. 그날 저녁, 그녀는 처음으로 현미밥에 된장국, 시금치나물, 삶은 마늘을 곁들여 식사를 했다. 조금 밋밋했지만 입안은 깔끔했고 속은 편안했다. 며칠 후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졌고 입안도 덜 마르는 것을 느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에서 나던 묘한 묵은 냄새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준이가 말했다. 할머니 집 냄새가 달라졌어요. 따뜻한 냄새 같아요. 그 말에 심미자 할머니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식탁 위의 작은 변화들이 자신과 가족의 거리를 다시 좁히고 있다는 걸 그제야 실감할 수 있었다. 심미자 할머니는 요즘 하루 일과가 분명해졌다. 아침엔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산책을 다녀온다. 현미밥과 나물 반찬으로 식사를 하고 샤워 후에는 몸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닦아낸다. 그리고 밤에는 천천히 로션을 바르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하지만 아직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걱정이 하나 있었다. 바로 입냄새였다. 며칠 전 강의를 마치고 건강센터에서 상담을 하던 중 이상호 박사는 조용히 그녀에게 물었다. 요즘 말할 때 입이 자주 마르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신할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그런 것 같아요. 말을 조금만 오래 해도 목이 칼칼해지고 입안이 텁텁해져요. 이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바로 구강 건조증의 시작입니다. 노년기에 침 분비량이 감소하면 익속 세균이 늘고 산도가 올라가며 입냄새가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는 이어 설명했다. 입냄새는 자신보다 타인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는 점점 거리를 두게 되죠. 심미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에 민준이와의 대화가 떠올랐다. 어쩌면 그 아이가 할머니에게서 느꼈던 건 몸에서 나는 냄새만이 아니라 입에서 나는 냄새였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순간 마음이 아릿해졌다. 말을 아끼게 된 이유가 단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불편함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상호 박사는 구강 냄새를 줄이기 위한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 하루 3번 양치질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꼭 3분 이상 칫솔질을 해주세요. 음식을 먹고 난 뒤에는 세균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바로 양치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신할머니는 그동안 아침과 저녁만 양치해왔던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게 부족했다는 걸 깨달았다. 두 번째, 혀 클리너로 혀를 닦으세요. 혀는 익숙, 세균의 집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하얗게 끼는 설태 속에는 수백만 마리의 세균이 숨어 있습니다. 이 박사는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전용 혀 클리너를 보여주며 시연했다. 부드럽게 앞에서 뒤로 밀듯 닦아주세요. 하루에 한 번, 아침이나 저녁에 해주면 충분합니다.
신할머니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지만 설명을 듣고 나니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세 번째, 무가당껌이나 자일리톨껌을 씹으세요. 씹는 행위는 침 분비를 유도하여 입안의 건조함을 줄이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박사는 식사 후 10분 정도 껌을 씹는 습관만으로도 입냄새가 확연히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입안을 자주 헹구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말을 많이 한 뒤 또는 노출 후에는 가글을 하거나 깨끗한 물로 헹구는 것만으로도 익속 세균을 상당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신할머니는 요즘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은 깨끗이 씻었지만 입은 그냥 넘겼던 자신을 떠올렸다. 다섯 번째, 충치와 잇몸질환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약해지고 치석이 쌓이면 잇몸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것 역시 입냄새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박사는 최소 6개월에 한 번 치과 정기검진을 받을 것을 권했다. 입냄새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예의이자 자신을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심미자 할머니는 강의를 들은 다음 날 근처 약국에서 혀클리너와 자일리톨 껌을 샀다. 그리고 작은 거울을 들고 처음으로 자신의 혀를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자세히 본 건 처음이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혀를 닦고 입안을 물로 헹궜다. 입안이 한결 개운해졌다. 그리고 오후에는 민준이와 함께 책을 읽었다. 예전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이서 할머니 숨이 부드러워요. 예전엔 좀 따끔했는데. 민준이의 말에 신할머니는 조용히 웃었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그녀에겐 큰 위로이자 삶의 방향을 확인시켜주는 신호였다. 이제 그녀는 안다. 향기를 만드는 건 비싼 향수나 유형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성스럽게 가꾸는 삶의 태도라는 걸. 심미자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생활 곳곳에서 많은 것을 바꿔가고 있었다. 물 마시는 습관, 산책, 식단, 익숙 관리, 샤워까지.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그녀는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졌음을 느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상호 박사의 강의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듣게 되었다. 여러분,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도 여러분이 매일 입는 옷이나 덮고 자는 이불, 그리고 머무는 방 안에 냄새가 배어 있으면 체취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다. 많은 이들이 몸만 깨끗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박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냄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옷감과 천, 그리고 실내 공기 속에 쉽게 남습니다. 특히 노네날 같은 지방산 산화물은 피부뿐만 아니라 옷과 침구에 흡착되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심미자 할머니는 그 순간 자신이 매일 입는 조끼와 3일에 한 번만 갈던 잠옷, 그리고 한 달 넘게 세탁하지 않았던 이불을 떠올렸다. 그녀는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다. 몸은 씻었지만 생활은 바뀌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호 박사는 냄새를 줄이는 생활관리의 핵심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옷과 속옷은 매일 갈아입으세요.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은 매일 땀과 피지가 배어 나오기 때문에 하루 이상 입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는 면 소재 속옷을 추천했다. 면은 통기성이 좋고 땀 흡수가 잘 되어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외출 후 입었던 옷은 다시 입지 마세요. 냄새뿐만 아니라 외부의 먼지와 세균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할머니는 평소 옷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같은 옷을 이틀, 많게는 사흘 연속 입은 적도 많았다. 하지만 그 습관이 냄새를 쌓이게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둘째,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세요. 우리는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을 이불과 베개 위에서 보냅니다. 그 시간 동안 땀과 피지, 각질이 고스란히 스며들죠. 그는 특히 베개 커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머리에서 나오는 피지와 노네날은
베개에 그대로 흡수됩니다. 베개 커버는 3에서 4일에 한 번, 이불 커버는 최소 주 1회는 세탁해 주세요. 신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메모했다. 이불, 베개 매주 세탁, 베개 커버 일주일 2번. 그녀는 이불 빨래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한 달에 한 번만 세탁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세탁기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느꼈다. 셋째, 신발과 양말 관리입니다. 발에서 나는 냄새는 신발과 양말을 통해 더 오래 남습니다. 양말은 하루에 한 번 이상 갈아 신고, 신발은 최소 이틀 간격으로 교체해 신으세요. 그는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를 뿌려두면 습기와 냄새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발을 벗은 뒤에는 완전히 말려주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신발장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신할머니는 자신의 신발장이 통풍이 안 되는 문갑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녀는 다음 날부터 신발을 베란다에 내놓아 햇볕에 말리기로 마음먹었다. 넷째, 실내 공기 관리입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10분씩 창문을 열어 환기해 주세요. 이 박사는 냄새는 습기와 결합할 때 더 진해진다고 설명했다. 창문을 닫고 지내면 방 안의 땀, 음식 냄새, 채취 등이 그대로 쌓입니다. 특히 침실과 화장실은 더욱 자주 환기해야 합니다. 그는 화장실에 술이나 베이킹소다, 말린 커피 찌꺼기 등을 두면 자연 탈취에 도움이 된다고도 말했다. 신미자 할머니는 그날 저녁 오래간만에 이불을 휘었고 베개 커버를 세탁기에 넣었다. 그리고 방의 창문을 활짝 열고 바깥 바람을 들이마셨다. 정말 상쾌하구나. 그녀는 다시 느꼈다. 냄새란 단순히 나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그녀의 지간 공기까지 바꾸고 있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잠깐 들러 민준이와 함께 방 안에 들어왔을 때 민준이는 이불에 얼굴을 묻더니 말했다. 할머니, 이불에서 엄마 냄새 나요. 기분 좋아요. 신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방이 다시 가족이 머무르고 싶은 공간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변화였고 가장 따뜻한 기적이었다. 신미자 할머니는 어느덧 매일의 삶이 달라졌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손자의 한마디에 상처받아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던 자신이 이제는 아침 햇살 아래 산책을 하고 부드럽게 피부를 닦고 천천히 음식을 고르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가족과 대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냄새를 없애고 싶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것은 단순한 냄새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질, 관계, 그리고 자존감의 회복이었다. 이상호 박사의 마지막 강의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채취를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향기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식이며 가족과 다시 가까워지는 방법이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다시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그는 6개월 전부터 꾸준히 실천한 어르신들의 변화를 소개했다. 누구는 다시 손주가 무릎에 앉았고, 누구는 며느리가 먼저 말을 걸었고, 누구는 거울 앞에서 다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냄새는 사람을 멀어지게도 하지만 냄새를 바꾸는 습관은 사람을 다시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날 강연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박수를 보냈고 신미자 할머니는 조용히 박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손주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과 따뜻함이 함께 맺혀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신할머니는 옷장을 정리하고 이불을 개고 침대 옆에 작은 꽃병을 두었다. 그 꽃병에는 민준이가 유치원에서 만들어온 색종이 튤립이 꽂혀 있었다. 며칠 전 민준이는 그 꽃을 건네며 말했다. 할머니, 요즘엔 냄새 안 나요. 이제 나랑 같이 텔레비전 보자. 그 한마디에 신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시 아이의 곁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 그녀는 이제 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운명이 아니며 나이 때문만도 아니며 무엇보다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는다. 밖에 나갈 때마다 당당하게 거울을 보고 웃으며 인사하고 이웃들과도 예전보다 더 자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이제 그녀는 안다. 좋은 향기는 향수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습관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냄새를 없애기 위한 실천은 결국 자신을 아끼는 연습이었다. 이제 그녀는 하루에 물 6컵을 마시고 산책을 하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며 몸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닦고 과일과 현미밥으로 식사를 하고 혀클리너로 입안을 정리하고 침구를 주기적으로 세탁하며 방안을 환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습관이 되자 그녀의 삶도 조용히 바뀌어 갔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이다. 예전에는 거울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응원하는 창이다. 예전에는 냄새가 벽이었다면 이제는 향기가 다리가 되었다. 삶은 여전히 쉽지 않다. 관절이 아프고 가끔은 외롭고 기억이 희미해질 때도 있다. 하지만 신미자 할머니는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 며느리는 요즘 자주 전화를 한다. 어머니 요즘 목소리 좋아요. 뭐 특별한 거 하세요? 민준이는 예전처럼 할머니 무릎에 앉아 책을 읽는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냄새예요? 좋은 풀 냄새 같아요. 그 말에 신할머니는 조용히 속삭인다. 그건 내가 다시 나를 돌보기 시작한 냄새란다. 그녀는 이제 삶이 다시 향기로워졌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런 말을 마음속에 새긴다. 나이 들수록 몸은 조금씩 약해지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져야 한다. 그 단단함은 스스로를 정성껏 돌보는 데서 온다. 신미자 할머니의 하루는 다시 웃음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녀의 방엔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녀의 몸에서는 따뜻한 향기가 풍긴다. 이제 그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냄새나는 할머니가 아니라 향기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